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0년간 인류의 가장 숭고한 업적,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삶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그것이 정말 가능한지, 언제 올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세계의 평화 거장들이 남긴 지혜로 밝혀드리기 위함입니다. 40대부터 100세까지 이 땅을 지켜온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통일된 조국을 보고 싶습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통일은 우리 시대에는 절대 가능성이 없어. 3대에 걸친 유일한 세속 독재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아. 또 누군가는 걱정합니다. 통일되면 우리 세금으로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해. 하지만 제가 만난 세계의 평화 거장들, 넬슨 만델라, 김대중, 빌리 브란트, 데스몬드 투투,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피하며 그것은 축복이 될 것이다. 오늘 30년 연구의 결정판,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다본 통일 한국의 8가지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한 법칙입니다. 제1장, 통일의 시기, 사건이 아니라 조건이 완성될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통일은 언제 오나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답합니다. 통일은 조건이 성숙할 때 봄눈 녹듯 찾아온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지만 독일 통일의 설계자 빌리 브란트 총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동독을 악마화하지 않는 언어, 작은 교류부터 시작하는 신뢰, 정권이 아닌 사람을 향한 정책. 그는 폴란드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범국 독일의 총리가 피해국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 순간 유럽은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변했다. 이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 20년간 행동으로 꾸준히 쌓아온 신뢰. 그것이 하룻밤에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날 세계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분노를 키운 게 아니라 용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간수들과 대화하고 아프리칸스어를 배우고 백인들의 심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첫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 화해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이거야 합니다. 상대를 적이 아닌 이웃으로 보는 시각, 작은 것부터 나누는 신뢰의 축적, 국민이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준비. 이 세 가지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 통일은 마치 하루아침에 온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2장, 무력 통일의 함정. 전쟁은 땅은 얻어도 마음은 잃는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전쟁으로 빨리 통일하면 안 되나?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무력 통일은 통일이 아니라 분열의 연장이다. 베트남을 보십시오. 1975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 통일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탈출했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남북 베트남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합니다. 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 통일 후 4년 만에 내전이 발발했고 지금까지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총으로 얻은 땅은 영토일 뿐이지만 평화로 얻은 땅은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죽음의 문턱을 5번 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만이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도 말했습니다. 진실과 화해 없이는 미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도 위의 선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증오 없이 살아가는 나라입니까? 평화 통일만이 답입니다. 제3장, 통일의 진짜 주인공.
정권이 아니라 사람이다. 통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대통령들의 악수, 화려한 정상회담. 하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말합니다. 국가는 협상하지만 평화는 시민이 만든다. 폴란드의 레흐 바웬사를 보십시오. 그는 조선소 노동자였습니다. 대통령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자유노조 운동을 시작했고 그것이 동유럽 공산권 붕괴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30년간 싸웠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해결했을까요? 아이들 학교에서 폭탄이 터지는 걸 본 어머니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이제 그만이라고 외친 평범한 시민들. 그들이 거리로 나와 우리는 더 이상 증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정치인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 가족 상봉에서 터져나오는 눈물, 개성공단에서 나눈 초코파이 한 봉지, 금강산에서 함께 부른 아리랑. 이런 작은 만남들이 쌓여 정치인들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평화의 강물을 만듭니다. 여러분, 통일의 주인공은 청와대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유튜브에 남기는 댓글 하나, 북한 주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하나가 통일을 앞당기는 씨앗입니다. 제4장, 통일의 올바른 순서, 흡수가 아니라 공존부터.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통일이면 당연히 우리 체제로 합치는 거 아니야?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경고합니다. 급하게 하나가 되려 하면 반발만 커진다.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백인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인 경찰, 백인 판사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하나의 무지개 국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는 남아공은 내전 없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동서독은 어땠을까요?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 초기 10년간 동독 주민들은 여전히 동독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서독 정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줬습니다. 공존할 수 있는 시간, 연합하는 시간, 통합하는 시간. 2단계를 밟았기에 지금의 통일 독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체제가 공존하는 과도기를 거쳐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그것이 평화 통일의 지혜입니다. 제5장, 최대 변수는 북한이 아니다. 남한의 준비가 통일을 결정한다. 북한이 변해야 통일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평화는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성숙에서 시작된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되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 비용만 계산하고 통일 가치는 논의했는가? 북한 주민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할 준비가 됐는가? 탈북민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는가? 독일을 다시 보십시오. 서독은 통일 20년 전부터 통일 대비 기금을 모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동독 교과서를 함께 배웠고 TV에서는 동독 주민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통일의 진짜 준비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을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탈북민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통일은 시험이 아니라 성적표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통일이 보여줄 것입니다. 제6장, 통일 한국의 미래, 동아시아 평화의 심장이 된다. 통일되면 우리나라 경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반대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통일 한국을 21세기 최대의 경제 기회로 봤습니다. 왜일까요? 군사비 절감. 지금 우리는 연간 50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씁니다. 통일되면 이 돈이 복지, 교육, 과학기술로 갑니다. 대륙 연결. 부산에서 기차 타고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 런던까지 유라시아 철도가 현실이 됩니다. 물류혁명이 일어납니다.
인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통일되면 2,500만 인구가 더해집니다. 젊은 노동력 확보, 내수시장 확대, 자원 확보.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는 최소 3,00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말합니다. 통일 한국은 G7에 진입할 잠재력이 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 눈치 보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평화를 만드는 중심 국가가 됩니다. 분단을 극복한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의 분쟁 지역에 평화의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 그것이 통일 한국입니다. 제7장 젊은 세대가 열쇠다. 상상력이 두려움을 이긴다. 요즘 젊은이들은 통일에 관심 없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일을 짐으로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말합니다. 평화는 늙은 정치가 아니라 젊은 상상력에서 태어난다. 말랄라 유사푸자이를 보십시오. 17세 소녀가 탈레반과 싸워 여성 교육권을 쟁취했습니다. 그녀는 총에 맞고도 말했습니다. 교육이라는 무기로 세상을 바꾸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평양에 스타벅스가 생기면, 백두산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리면, 북한 유튜버와 콜라보하면, 서울에서 평양 KTX가 30분이면, 한강 축제와 대동강 축제로 대동단결 통일 마라톤 대회를 열면,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할 때 통일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신나는 기회가 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가장 먼저 뛰어간 사람들은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독일을 만들 수 있어.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만큼 통일은 빨리 옵니다. 제8장 마지막 열쇠의 용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마지막 진실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 용서.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말했습니다.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 만델라는 자신을 27년간 감옥에 가둔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악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년간 피로 얼룩진 땅. 하지만 평화협정의 핵심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였습니다.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선택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전쟁의 상처, 납북자 가족의 아픔, 6.25 학살의 기억. 이 모든 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말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용기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증오에 갇혀 사는 것과 용서하고 미래로 가는 것. 어느 쪽이 더 강한 선택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5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서가 노벨 평화상으로 돌아왔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용서, 그것이 통일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통일은 오늘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30년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통일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통일은 오늘, 이 순간 시작됩니다. 북한 주민을 향해 보내는 따뜻한 마음, 탈북민을 차별하지 않는 용기, 우리는 하나라는 믿음, 그 하나하나가 통일의 씨앗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불가능은 성취되기 전까지만 불가능하다. 빌리 브란트는 증명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용기가 장벽을 무너뜨린다. 김대중 대통령은 보여줬습니다. 햇볕이 북풍보다 강하다.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40대부터 100세까지 이 땅을 지켜온 여러분, 우리 눈을 감기 전 통일된 대한민국을 볼 수 있습니다. 평양 하늘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백두산에서 만세를 부르는 그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고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 하나가 평화의 온도를 1도 올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댓글로 내가 꿈꾸는 통일 한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상이 정책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공유해주세요. 딱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좋습니다. 당신의 공유가 평화의 확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통일 대한민국 만세!